처음 자소서를 쓰려고 딱 앉았을 때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와, 나 뭐 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아, 어쩌지? 정신! 안녕하세요, 윤정신입니다. 여러분, 자소서 시즌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볼품 있는 제 자소서를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좀 읽어보면서 곧 자소서 때문에 머리 아파질 고3 여러분들은 물론 미리 알아둔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는 고1, 2 여러분들까지 제가 아주 달달한 꿀팁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긴 말하지 않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선입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1번부터 자소서 읽기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전에 자소서의 정수에 대해 언급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딴 게 아니라 이것만 유념하셔도 훨씬 더 양질의 자소서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번 문항이 뭡니까?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자기소개서 공통양식 1, 2, 3번 모두에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라 라고 써져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과연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바로 자소서는 결국 내 이야기를 적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진정성이 담긴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뭐 당연한 소리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대입 자소서에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저희가 쉽게 잊기도 하고요. 학종 입시생은 자소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정직하게 학업 그리고 비교과 모두에 임했는지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뭐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들어가고 내가 논문을 썼네 아니면 좀 내가 유명한 활동을 했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비단 교무실 청소가 됐더라도 정말 열심히 임했다면 자신만의 스토리가 그 과정 속에서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순간이 바로 진실된 깨달음의 순간이고 나에게 남아있는 성장의 전리품이 되는 거거든요. 대학은 누구나 이렇게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그 전리품에 진정성 그리고 떳떳함이 묻어있는 사람을 뽑고자 하겠죠. 자, 말이 길었고 이제 1번을 볼 텐데 이거를 보기 전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꿈이 명확했고 그렇기 때문에 활동적인 학생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언론인을 꿈꾼 저는 진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동아리 토론 활동 등을 바쁘게 하면서도 수업과 내신 시험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꼈죠.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어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을 보며 조바심이 나기도 했고 학업에 쫓기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자 활동에도 회의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학교 생활을 누구보다 잘 해내고 싶었고 학업과 교내 활동을 양립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무척 고민했습니다. 고민에 대한 답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데 뒤따르는 책임은 진정 학업에 대한 충실함이라는 반성을 얻었고 수업 시간만이라도 최고의 집중력을 유지하자는 제 자신에 대한 약속으로 하루하루 각 수업 시간의 내용을 요약해 공책에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노트는 시간 순으로 정리되었고 시간이 지나 다시 공책을 펼쳐볼 때 수업 시간의 실루엣이 앞에 그려지는 느낌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라도 공책만 있다면 그곳이 교실이었고 그 공책은 학업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쯤까지 보면 별 대단한 거 없어요 여러분. 별 대단한 활동을 했고 대단한 학업적인 성취를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시간순의 공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소하지만 나만의 규칙을 정했다. 학업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나만의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며 이게 바로 내 꿈에 대한 의지다. 이런 것을 조금은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속 보시면 하지만 암기 과목에 대한 어려움은 여전했습니다. 질문사항이 있더라도 나중에 공책을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물음표만 표시하고 넘어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나중에 공책을 펼쳐보더라도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 모른 채로 넘어간 것은 시험에서 그대로 제 약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후에는 궁금했던 것을 한두 문장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업 시간에 미처 해결하지 못한 질문에 끝까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빈틈없는 저를 만들어주었습니다. 학업과 관련된 스스로의 원칙은 저의 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루하루를 꾸준히 정리한다는 점에서 오는 안정감은 활동에서의 경험의 양뿐만 아니라 감명 깊은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에서 얻은 경험은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어떠한 저만의 원칙을 하나 만들었죠. 하지만 그 원칙에도 남들이 정해준 게 아니라 저 스스로가 혼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약점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마저 조금씩 채워나가려고 했다. 내가 학업에 이렇게 열정적이었다. 그리고 학업, 비교과 간에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최대한 강조하려고 했던 1번 자소서였습니다. 저는 1번에 막 그렇게까지 힘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뭐 어려운 용어 같은 거 막 섞어가면서 언론이 이랬니 어땠니 저땠니 막 오만 거 다 적어놨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조금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1번에 적고 2번 그리고 3번에서 힘을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볼 텐데 2번 문항을 보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에 대한 배우고 느낀 점을 서술을 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제 거를 한번 읽으면 바로 감이 오시겠지만 정말 그냥 내 위주로 서술을 해놨어요. 정말 개인주의적으로 써놨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저만의 가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배움은 무용지물이 되기에 실천이 동반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회 청소노동자 정규직화에 대한 기사의 영감을 받아 동아리에 교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문제 해결을 제안했습니다. 이때 한창 이게 또 국회 청소노동자 정규직화에 대한 그 이슈가 핫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활용했었다. 내가 이슈에 좀 민감하다. 내가 또 언론 홍보 영상학부에 지원하니까 이런 느낌도 살짝 넣어줬고요. 먼저 청소 아주머니를 직접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고 생각 이상으로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있는 총 12개의 화장실을 혼자서 도맡아 청소하셨고 퇴근 시간은 4시이지만 일이 너무 많은 터라 늦게 퇴근하는 것이 다반사셨습니다. 그렇다고 노동이 양만큼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니셨고 더군다나 용역 업체가 임금의 일정 부분을 가로채는 구조는 아주머니께 더 큰 아픔이었습니다. 저와 부원들은 정규직화를 이상적인 목표로 하되 노동 환경의 전반적인 개선과 공론화에 초점을 맞춰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실에서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방법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고 결국 행정적 제약에 부딪혀 정규직화에는 실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 아주머니의 노고와 억울함을 교내에 충분히 공론화할 수 있었고 아주머니와의 대화 과정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은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현실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그 문제를 공론화하기 힘들겠다라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당당히 세상에 소리칠 수 있도록 관련 직업군에 종사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찾아주겠다는 목표도 얻었습니다. 부장으로서 활동했던 방크 동아리는 주로 시내 번화가에서 역사 왜곡 바로잡기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은 독도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독도 의용 수비대, 일본 해임 문제 등에 대한 간략한 내용 설명 후 확인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부원들은 내용 설명의 어려움을 느꼈고 이는 시민분들이 확인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내용 숙지의 미달 또한 분명 문제였지만 정보 전달 방식에 대한 모의해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작용했음을 느꼈습니다. 이후 역사의 울림 있는 전달을 위해 특강에서 배운 하부루타의 형식을 캠페인과 접목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원들에게 다음 캠페인 때는 설명 내용에 대해 시민들과 최대한 많은 대화를 나눌 것을 권유했고 이러한 방식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과거보다 더욱 전달력 있는 캠페인이 만들어졌으며 이전과 달리 부원들이 시민분과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역사에 대한 식견을 넓히는 소통의 장 또한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현재 미디어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기한 잡학사전과 같은 지식 인문학 예능의 상승세는 정보 전달 방식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시청자들에게 질문을 던져 생각하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소통을 만들고 사회현상 해석의 주도권을 시청자에게 내놓아 주체적인 인식을 이끄는 방식은 스스로를 성찰하는 힘을 심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조금 감이 오셨을까요, 여러분? 처음 자소서를 쓰려고 딱 앉았을 때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나 뭐 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어쩌지? 이거죠. 사실 진짜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죄송하지만 합종을 지원하셨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죽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잘 찾아보면 내가 열심히 임했던 활동들 3-4개는 분명 있기 마련이에요. 거기서 정말 열심히 했을 때의 내 롤에서 느낀 점 그리고 깨달음만 담아야 해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활동을 했니 저떤 활동을 했니 이것저것 다 했으니까 뽑아라 라는 거를 조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진짜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서 보시면 교내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 문제를 제기했고 동아리에서는 하부루타, 즉 계속해서 질문을 주고받고 토론하는 형식을 캠페인에 접목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언홍령에 지원하기 때문에 또 관심 있는 미디어의 방향성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끌고 나갔죠. 이러한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스토리를 한번 쭉 이어나가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소서 쓰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설 하는 것 같아요. 그 깨달음을 지금 얻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쓰면서 그런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실까요?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볼 텐데 3번에서는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문항이 어떤 걸 묻는가 부터 먼저 보고 가시면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나만의 스토리를 써라 라는 게 더 두드러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교내 자치법정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한 과벌정자 친구를 처음에 쟤는 노는 애구나 라는 색안경을 쓴 채로 바라봤습니다. 스스로 마음의 벽을 쌓아서 그랬는지 그 친구는 대화 약속 시간에 한참 늦었고 질문에 대한 답은 부족했습니다. 답답한 상담실에서 벗어나 함께 저녁을 먹고 벤치에서 이야기를 이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제야 친구는 아버지의 투병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혼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담임 선생님께 딱딱했던 것이 미안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 친구를 위한 법정을 만들겠다는 결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소통 부재가 많은 벌점을 만들었음을 강조했고 제 의견이 반영되어 내려진 처벌은 주기적인 상담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연신 고맙다고 말하며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에 노력했고 학교 생활에 충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은 나의 노력이 타인의 행복으로 이어질 때의 짜릿함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타인의 행복의 시샘이 아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라는 깨달음은 고교 3년 동안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얻은 최고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굉장히 개별적인 사건이죠. 진짜 한 친구와 있었던 개별적인 소통의 사례를 자소서에 쓴 게 보이실 겁니다. 학생회장이 되어 학생회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저의 것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예컨대 축제 준비를 하며 혼자서 모든 과정, 생이라는 것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할 일은 많았으나 다른 부원들과 일을 나눈다는 것은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에 몰두하면 하나의 허점이 생겼고 이는 돌려막기의 악순환이었습니다. 결국 학생회 부원을 소집했고 분야별로 팀을 꾸려 축제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위원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업무가 주어지자 오히려 자신의 일에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학생회는 뛰어난 자질을 가진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축제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목표로 뭉쳐 시너지를 만드는 공동체였습니다. 전체의 협력을 통해 일이 진행되고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라면 이뤄낼 수 없었을 뿐더러 함께한 기쁨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원들이 책임을 이뤘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모습은 본인의 자리에서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역할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잘 썼. 애들이랑 함께하고 소통하는 거 되게 잘한다라는 것을 티내면서도 그 사이사이에 배려, 협력, 그리고 갈등 관리 같은 문항에서 제시했던 요소들이 잘 녹아나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학생회장 이 자체는 많은 분들이 해보기는 어려운 그런 경험이기는 하지만 협력을 했던 스토리나 위에서 언급한 깨달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떠올려서 담백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나에게 편지를 쓰듯이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뭐 다른 세부적인 조언들도 저 드릴 수 있어요. 뭐 오타 줄여라, 부사 뭐 깔끔하게 써라 다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좀 더 본질에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 조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본질에 집중해라. 너 자신, 너만이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에 집중해라 라는 이 조언만이 최고의 조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정말로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진지한 입시 조언으로 한번 돌아와 봤는데요. 밑밥을 조금 깔자면 제 자소서만이 정답은 아니니까 너무 과도하게 참고한다거나 뭐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말씀했던 그 핵심만 잘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뭔가 제 자랑만 조금 한 것 같은데 혹시 불만이신 분 있나요? 없어요. 아 역시 네 관대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찍은 이 영상은 자소서 영상이긴 하지만 과거에 입시를 대했던 저의 자세가 많이 녹아있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남아있는 입시에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좋은 영향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할 정신, 구독할 정신 윤정신이었습니다. 안녕. 손에 땀이 났네.